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도정은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한다면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는 누가 할까요? 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코너죠.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오늘은요, 최근 전주시 의회가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난 총선 때 이 공동 경비를 거뒀다가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방의회 이면을 들추게 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근 전 도의원, 박재만 전 도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혹시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해보셨어요? 김영근 전 의원? 저는 안 보고 네. 제 가족들이 본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평가들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 보이는 라디오니까 좋다고 그래요. 보이는 라디오라서 좋다. 예. 네. 어떻게 좀 얼굴은 잘 나온다고 그럽니까? 글쎄요.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재만 전 의원은 어떠셨어요? 저는 유튜브 보고 네. 집사람하고 좀 다퉜습니다. 다퉜어요? 예, 집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조명 때문에 이마가 빛난다고 우리 김영근 의원님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먹어 보인다 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 집사람이 이마에 좀 분칠을 좀 해줬는데 어떻게 젊게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혹시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좀 하시고 가셨어요? 아니면 좀 그러진 못한 것 다 같아요. 못하고 가셨어요? 네. 오늘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좀 하시기를. 글쎄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네.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 얘기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 총선 당시에 전북 도의원들이 11명인가요? 뭐 선거 경비로 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제 선거 활동의 경비로 이 경비를 모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선거 때면 있습니까? 박재만 전 의원.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어요? 예. 그런 일이 아예 없어요? 예, 10대 때도 뭐 전혀 없었고 9대 때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은 뭐 그 전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그 전에는 혹시 있었습니까? 총선과 관련해서 뭐 경비를 각출하거나 분담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글쎄 말이죠. 예, 제가 네. 박정현 전 의원.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네. 선거 대책위가 꾸려지거든요. 선거 전에는요. 네. 근데 선거 대책위 총무위원장인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우리가 지역을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11분한테 50만 원씩 각출을 해서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게 애매하니까 도당 그 사무처장 통장에 입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당 사무처장 가만히 있다가 그 돈이 입금되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 네. 하고 전화를 그분한테 했고 바로 이거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 해서 바로 돌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의원들이 좀 해명을 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이번 지방 의원들은 왜 그 선거 경비를 모금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거둘 생각을 왜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그 의원님의 과잉 충성이랄까. 네, 그걸 주도하신 예, 의원의 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음, 그래서도 안 되고 음, 또 총선에 지방 의원들이 왜 돈을 거둬야 됩니까? 네. 이건 지방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행해진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선거에 쓰여지는 경비는 모두 공식 계좌를 통해서 모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비용 지출 역시도 공식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되는 건데 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왜 지방의원들이 총선에서 선거 경비를 걷느냐?
말이 안 된다. 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지 총선에 예속돼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흔히 지방의원들이 총선에 예속돼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고 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그 판결이 있은 바 있죠. 네. 이걸 이번 선거에 거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그래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총선 과정에서 대부분 지역위원장인 총선 후보들에게 줄서기를 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공천, 다음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선거운동에 많이 개입을 해왔었거든요. 그 연장선이 아니냐.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은 정당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서 각기 분담금을 정해서 그 돈을 갖다가 분담하게 하는 건 그런 행위는 그건 금품수수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하는 일이 이번에 있었다는 문제죠. 네. 박재만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개인 그 초선 의원이 그 일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당 시스템도 잘 모르는 상황에 네. 일단 의욕이 앞서서 자기 그런 게 아니었을까? 가까운 분들한테 네. 자기가 선거대책위 충무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닐 때 경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각출을 네. 한 거라.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소속으로서 선거운동에 나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데 그때 뭐 비용은 당연히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그동안 조달을 해왔었나요? 자기가 좋아서 네. 가서 참여해서 선거운동을 돕는 일은 네. 뭐 이를테면 교통비가 들면은 자신이 부담해야 되겠죠. 한데 이것을 다니는 경비를 따로 각출한다. 이건 그 문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각출을 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다. 그렇죠. 네. 뭐 이를테면은 선거운동을 하다가 어디 가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향응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요즘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경비, 교통비 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그 선거 기간은 의회 회기를 피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자기 지역, 자기 동네 다니는 문제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정하면서 경비를 얼마씩 부담시켜서 경비를 그 각출을 하고 그 네. 경비를 정당의 사무처장 통장에다 입금시켰다는 문제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저는 그 소속 정당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 해명을 네. 하든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돈을 이제 걷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쓰기 위해서 걷었는데 그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정당의 사무처장 계좌로 통장으로 그 돈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분이 지역구가 군산이에요. 근데 네. 이번 군산 총선이 뭐 좀 치열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갈 그 형편이 안 되어서 걷긴 걷었는데 본인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떠 맡기는 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문제를 아무리 뭐 초선 의원이 뭘 잘 몰라서 또 과잉 충성의 결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지방 정치, 지방 의회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그런 현실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좀 싶고요. 자, 그와 함께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이 전주시의회 사례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이 제주도로 의장단이 워크숍을 떠났죠. 네. 근데 일단 그 워크숍하고 또 그동안 계속 문제 논란이 됐던 연수하고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글쎄요.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는 의회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든지 연수라고 하든지.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예산도 풀로 잡거든요. 네. 그냥 편한 말로 통으로 잡습니다. 아, 세부 항목이 없이. 예. 네. 세부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시의회나 뭐 전북도의회 경우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워크숍을 떠났어요. 근데 그 워크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좀 규정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인가요? 혹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의원들이 붙이기 좋은 예서 그냥 그래서 그냥 붙인 거다. 예 워크숍 네. 정도로 이렇게 이를테면은 연수나 워크숍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동일해요. 네. 뭐 이를테면 스터디랄지 트레이닝이랄지 아니면은 소규모 뭐 토론회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건 동일한데 뭐 워크숍이라는 것을 뭐 따로 정하고 연수를 따로 정하고 이건 없습니다.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를 이렇게 풀로 예산을 책정을 하지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양 각자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 얼마씩 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예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전라북도 도내에서 했으면 간담회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제주도로 이렇게 아니 가다 보니까 나가기 네. 때문에 워크숍으로 그것도 워크숍이라고도 하고 또 뭐 아니 그건 국내 연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비를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로 크게 나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연수와 워크숍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실은 연수 자체도 워크숍이거든요. 워크숍도 연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혹시 연수는 워낙 또 논란이 많이 돼서 국내 연수, 국외 연수와 다 해서 관련 매뉴얼도 좀 있고요. 감시도 좀 심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서 간 거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수라고 하면은 뭔가 좀 그 격이 있고 네. 이를테면은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는 여행 비슷한 것은 연수라고 하기보다는 네. 워크숍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관련 경비도 물론 시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워크숍이 떠난 시점이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의장단 임기 막바지였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렇게 떠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제가 전주시 의회에 있어보지도 않고 또 이런 제 얘기를 전주시 의회 분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를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네.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예산이 남아서. 예. 네. 왜냐하면 예산을 뭐 충분하게 잡습니다. 거의 의회 예산은 예산이 남아서 이걸 적당히 소진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를테면은 그걸 어떤 그 명분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네. 특별하게 워크숍이라고 했으면은 가서 뭐 어떤 워크숍을 했는지에 네. 대한 보고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 김영근 전 의원 이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전 의원님 웃으셨거든요. 웃으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이 지방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전혀 뭐 회의 연수나 이런 것들을 거의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영근 의원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에 좀 맞추면서 예산도 넉넉하니까 네. 그냥 우리가 워크숍을 제주도로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저도 예상은 그렇게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장 워크숍이
별도로 행해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 의장단 워크숍이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예, 필요에 네. 따라서 간다면은 하더라도 음. 다른 의원님들 눈치 보느라고 상임위원장, 의장단만 뭐 네. 따로 연수를 간다, 워크숍을 간다 이거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들리는 이야기는 그 의장단들이 그 워크숍을 가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아니 있다라고 임기 생각합니다. 끝난 지금 상반기 의장단에서 왜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논의합니까? 글쎄요, 이제 나름으로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저는 뭐- 나름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까지 쭉 그 상임위원장직을 그 수행했던 전반기 때 그런 분들도 다시 뭐 부의장이나 의장의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회가 아주 적절하게 대개 상임위원장 분들은 초선이 아닌 재선 이상의 분들이시거든요. 네. 거의 그런 분들이 의회를 소위 리더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끼리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네.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재원 전 의원도 동의하세요? 예, 쉽게 설명을 하면 보통 의회는 초선 의원하고 다선 의원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전반기 임기 시작 때는 초선 의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의회의 그 관례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 의장단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다선 의원 중심으로. 근데 이제 보통 후반기가 되면 초선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의회직은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전반기에 한 다선 의원들은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네. 얘기들을 하는 게 거의 현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주시의 의장단들은 다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초선 의원들의 네. 그런 공격에 대비해서 일종의 가서 네. 미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의 대항에서 예.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선수끼리 모여가지고 사전에 논의한 거다. 후반기에도 어떻게 네. 한 번 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들어갈 깊게 들어가시는데 연구들을 네. 하고 오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들의 자율 의사라든지 또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이 정당 내에서 특히 이제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리 이제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좀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짜여진 네. 각본대로 그 움직이는 게 의장단 선출이고 또 거기는 국회의원도 개입하는 경우가 자주 네.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재가를 받아야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A 지역 국회의원이 B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네. 내 지역인 A 지역에서 누가 의장단에 나오니까 거기 의원들 좀 찍어주라고 해라. 좀 그런 협조를 구하죠. 그런 협조를. 예. 그러니까 이번 전주시의 의장단 워크숍 같은 경우에 하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걸 네. 자기들끼리 일단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주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네. 제 경우에는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에 들어가려면은 전라북도의 리더격인 국회의원한테 가서 네. 이를테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또 피력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네. 아니 본인도 직접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고. 예. 그럼 주변의 의원 저는 중에서 아마 방해했을 것 같아요. 네. 한다고 하면. 예. 네. 박재원 전 의원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의장단에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좀 찾아갑니까? 나오셨으니까 솔직히 말씀하시죠. 저는 뭐 원내대표만 출마해가지고 네.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투표하는데 보통 의장 특히 의장을 하려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뭐 학연이나 지연을 네. 찾아서 많이들 이렇게 다른 지역 그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서로 만약에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결정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가 힘이 세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대개 이제 의원의 역량도 있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들 아까 보셨잖아요. 총선에서 지방 의원들의 위치, 의자의 그 위치를 보셨잖아요. 저는 뭐 그대로 그게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가서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읍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장단이 꾸려지죠. 네, 알겠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라든지 또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 간담회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야말로 슬기로운 의원 생활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지적들이 좀 끊임없었는데 이번 사태를 좀 보면서 좀 선배로서 제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한 말씀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긴 기간 동안에 지방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돌이켜 보면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 의원들이 가장 기본을 지키게 되면은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주인과 대리인이 내 주인의 누구이고 나는 내가 주인인지 대리인인지 예? 그 위치만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그 본연의 임무랄지 본인이 겪는 정치적인 사명이랄지 그런 철학을 펼치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 지방이 결코 저는 그 먹구름이 아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박재만 전 의원도 한 말씀. 예, 지방의회 연수는 뭐 해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뉴스에 나오면 잠깐 반짝하고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네트워크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봤듯이 국민들의 시민 의식과 정치 수준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높아진 반면에 국회나 의원들의 연수는 시스템 자체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반복적인데 앞으로는 좀 국회나 지방 의원들의 그 연수 시스템 자체를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 수준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말은 한다. 오늘은 전북 도의원들의 선거 경비 각초의 소식 전주시의회 워크숍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이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